얼마 전 개최된 75주년 칸 영화제에서는 한국이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었던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한국 영화사 102년의 역사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사건으로 이날 칸 영화제에서 배우 송강호가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고 박찬욱 감독이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수상함으로써 한국이 사상 최초 칸 영화제에서 다른 작품들과 경쟁을 하는 부문에서의 모든 상을 섭렵하게 된 것인데요. 이창동 감독의 시가 수상한 각본상,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가 수상한 그랑프리 심사위원 대상, 임권택 감독의 취하선과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으로 수상한 감독상, 박찬욱 감독의 박쥐가 수상한 심사위원상, 배우 전도연이 미량을 통해 수상한 여우주연상, 배우 송강호가 브로커를 통해 수상한 나무주연상,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을 통해 수상한 황금종려상으로 인해 드디어 한국의 영화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음을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지위에 오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중에서 배우 송강호는 기생충, 브로커, 박쥐, 미량 모두에 등장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남들은 칸 경쟁작 한 편조차 필모에 넣기 힘든데 혼자서 이 많은 작품을 커버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울 따름입니다. 한국 영화계가 아직 세계에서 인정받지 못해 자국 내에서도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여론이 있던 시기, 송강호는 다작 배우이자 천만 배우이긴 하나 어느 작품에 등장하든 송강호 자신을 연기할 뿐이다 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보다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상황이 있을까 싶습니다. 한국이라는 국가가 아직 시대적 흐름에서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 시대의 흐름만 타니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들이 세계에서 뛰어나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는 요즘이죠. 실제로 이번에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박찬욱 감독은 이런 한국 시장에서의 애로사항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 영화는 왜 이렇게 다양하고 역동적입니까? 라는 질문이 쏟아지자 박찬욱 감독은 잠시 허탈한 웃음을 내짓더니 한국 관객들은 웬만한 영화에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장르 영화 안에도 웃음, 공포, 감동이 다 있다 보니 영화인들이 많이 시달렸고 그렇게 한국 영화가 발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는데요. 한국 영화를 중점적으로 평론하는 해외 평론가들 역시 한국 영화 문화에 대해서는 한국 관객들은 유독 교양에 대한 관심이 높고 문화적 저변이 넓다. 여기에 뉴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플랫폼이 생기다 보니 창의적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대중이 그것을 접해 피드백을 함으로써 폭발적인 속도로 한국 콘텐츠의 독창성이 터져나간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죠. 한편 배우 송강호가 나무주연상을 받을 수 있었던 영화 브로커는 일본인 감독인 고레다 히로카즈의 작품입니다. 그는 평소 한국의 간장게장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음식이라 밝힐 정도로 한국 문화의 열렬한 팬이기도 한데요. 배우 송강호와 강동원, 이준 등과 함께 영화 브로커의 홍보를 위해 한국에 입국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자신의 두 눈을 믿지 못해 한동안 눈을 꿈뻑거리기만 했고 급기야 우황청심원까지 찾는 등 한국에서의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팬들과 기자의 환대를 보자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당황한 것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히로카즈 감독이 2013년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로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수상, 2018년 어느 가족으로는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세계에서 인정하는 거장이라고는 하지만 정작 자신의 고국인 일본에서는 배척받고 있는 이단아 취급을 당하여 어느 곳에서도 이런 환대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죠. 특히 총리직에 물러나고도 여전히 일본 정치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아베에게는 미운 털이 제대로 박혀 있는데요. 히로카즈 감독에게 황금종려상을 안겨주었던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가 단지 일본 사회의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에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이유로 일본 우익에게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베 정권은 히로카즈의 국위 선양에도 이것은 국위 선양이 아니라며 축전조차 보내지 않는 치졸한 모습을 보였죠. 심지어 히로카즈 감독은 일본의 한 영화제에서 위안부 만행을 고발하는 영화 주전장의 상영 취소를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기도 하기에 일본 정부와 우익 단체들에게는 공공의 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히로카즈는 과거의 한 인터뷰에서 제 어머니가 추억을 이야기하는 전쟁은 도쿄 대공습뿐이었습니다. 만약 일본이 욕심 부리지 않고 대만과 한국을 정복하는 것에만 그쳤다면 참 좋았을 것이라며 그랬다면 지금 일본은 참 찬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명백한 전범임에도 명백한 피해 감정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개인의 수준이 이러하니 당연히 일본사 전체도 그런 형태를 취하겠죠. 가해의 기억은 없던 셈 치거나 다들 그렇게 했으니까 라는 등 정색하고 불문율로 붙여버립니다. 즉 나라 전체가 잊어버리는 방향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라며 일본의 전범 역사, 아니 어쩌면 일본이라는 민족 자체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있는 범죄자적 태도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던져 어느새 일본 영화계에서는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나마 세계에서 인정받는 거장이라는 상징으로 일본에서 간간히 작품을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는 자신이 일본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 테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 와서 이토록 환영받고 있다는 것은 그에게 더욱 큰 회의감을 느끼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국내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묻지도 않았는데 일본을 비판하는 발언을 많이 하였습니다. 칸 영화제는 올림픽이 아니죠. 영화는 국적과 함께 논의되지 않습니다. 박찬욱 감독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게 올림픽처럼 깃발을 흔들며 입장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이제 곧 일본에서도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일본인들에게 이 영화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 배우들에 대한 극찬을 입에 마르도록 그치지 않기도 했습니다. 송강호는 매 테이크 다른 연기를 보여주고 연기의 신선함이 유지되는 배우입니다. 보통 테이크를 거듭하고 반복하다 보면 연기가 굳어지고 신선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송강호는 어떤 테이크를 가지고 가더라도 새로운 대사를 듣는 것처럼 상대의 대사를 듣습니다. 태어나서 이런 배우는 처음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집에 갇혀 지내면서 한국의 드라마를 많이 봤는데 나의 아저씨를 보고 이지은이라는 배우에게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참 표현력이 풍부한 목소리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녀가 가수라는 사실도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아이유의 노래를 들어보고 더 많은 욕심이 생겨 이진의 목소리를 부각시킬 수 있는 장면을 일부러 더 만들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영화에 임하는 그녀의 태도는 매우 적극적이어서 제가 짠 대본에 한국식 욕을 더 추가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환영했죠. 선배 배우인 배두나는 일본어 대본 원본까지 함께 요청하여 읽어보더니 저랑 함께 검토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것만으로 그쳤다면 다행이겠죠. 이러한 우리를 지켜본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더니 아예 모두가 빙 둘러앉아 한일 대본을 놓고 4시간이나 대사를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라며 한국인들의 열정에 충격을 받았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배우와 스태프가 모두 참여한 작품입니다. 영화가 재미없으면 전부 제 탓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브로커를 비평하는 평론가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등장인물들은 한국인이고 배경도 한국이지만 지극히 일본스럽다는 얘기이죠. 배우들이 온 힘을 다해 한국적 요소를 넣으려 애를 썼지만 일본풍이 느껴진다는 점에서 저의 능력 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송강호의 나무주연상 수상은 더욱 대단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만의 힘으로 이루어낸 독자적 성과라 단언할 수 있습니다. 라며 한없이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 영화나 드라마는 그 인물들이 아무리 직설적이고 무뚝뚝한 연기를 펼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한국적 정서를 반드시 표현하고 이것이 세계에서 통하는 추세인데요. 브로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지극히 온화한 한편 아무렇지도 않게 지독하고 잔인한 선택을 하는 등 한국식 캐릭터에 익숙한 관객들이라면 미묘하게 정서적 이질감을 느낄 정도랍니다. 일본 특유의 문어체 대사도 많이 들리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는데 이미 세계 영화계에서 달고 다른 일본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 영화 브로커의 한계점이고 히로카즈 감독이 감독상이나 각본상을 타지 못한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뚫고 나무주연상을 타는 배우 송강호나 중국 여배우인 탕웨를 쓰고도 감독상을 타낸 박찬욱 감독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주제와 별개로 히로카즈 감독은 박찬욱 감독이 감독상을 수상할 때 눈물을 흘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 이 사진이 국내 언론에서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 히로카즈 감독은 사실 눈물 닦는 중이 아니었다. 극장 안이 정말 더워서 물수건으로 얼굴을 식히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하필 그 타이밍에 눈가를 닦는 바람에 울고 있는 것처럼 찍혔다. 속이려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런데 내가 워낙 박찬욱 감독을 존경해서 박찬욱 감독을 보고 우는 내 모습이 언론에 남는 것도 나름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이대로 넘어갈까 싶긴 했지만 차마 거짓말을 못하겠다라며 웃음을 짓기도 했죠. 그러다가 그는 돌연 정색하며 또다시 일본 팩트 폭격기의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일본 영화계는 점점 폐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해외 언론과 인터뷰의 기회가 있다면 늘 하는 말인데요.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일본 영화는 내수 시장이 커 그것만으로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진들에게도 배급회사에게도 해외 진출을 하려는 의욕이 없습니다.
그러니 국내 관객들에게만 먹힐 기획으로 특화시키는 전략을 택합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는 영화들이 유독 일본의 마음에 힘을 못 쓰는 기현상을 촉발시킵니다. 오직 일본 영화와 애니메이션만이 일본 연간 베스트 10에 들어가는 현상인데요. 갈라파고스화가 영화계에서도 일어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모두에게 유명한 너의 이름은이란 애니메이션은 관객들에게 먹힐 요소로 가득 찼습니다. 여고생과 타임리프, 남녀의 몸이 바뀐다는 조금 저질스러운 소재까지. 일본은 이제 이런 요소가 아니면 성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물론 일본 내에서 먹고 산다는 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도 영화 감독들은 좀 더 큰 꿈을 품을 필요가 있습니다. 쿨재팬이라는 이상한 표어로 공적 자금을 써가며 칸 영화제에서 쿠마모 캐릭터와 함께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일본의 문화가 해외에 전파되고 있다는 망상은 정신병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돈이면 차라리 젊은 영화 감독 100명을 각종 영화제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낫습니다. 돈의 얘기가 나왔으니 일본 영화의 자금 조달 사정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프로듀서와 대화해봤을 때 한국에서는 흥행 수입의 40에서 50%를 극장 측이 갖고 남은 60%를 투자사와 제작사가 6대4의 비율로 나눠 갖는 것이 일반적이라 들었습니다. 즉, 영화의 흥행 수익이 100억이라면 그중 24억은 가장 땀을 흘린 제작진의 손에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금은 다음 작품을 준비하는 데 쓰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흥행 수익의 50%를 극장이 갖고 40%는 투자사가 가져갑니다. 남은 10%를 나머지 관계자들이 나눠 가져야 하는 구조인데, 이렇게 되면 감독에게 떨어지는 돈은 단 1%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주로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편이긴 하지만 일본에서는 돈 얘기를 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라 만족스러운 협상을 해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일본의 영화에만 국한될 얘기가 아닙니다. 일본은 문화 전체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몇 년 정도 이대로 간다면 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일본 영화는 세계에서 잊혀질 것입니다. 라며 아예 자유롭게 일본 욕을 하려고 한국에 입국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작심 발언을 쏟아부었습니다. 사실 일본의 이런 상황에 일침을 놓은 감독은 히로카즈가 처음이 아닌데요. 우리에게는 영화 러브레터로 크게 알려져 있는 이와이 슌지 감독도 트위터를 통해 일본 문화를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이웃나라를 침략하려다 끝내 미국에 패전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면책을 받았죠. 침략당한 나라가 아직도 분노하고 있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잊은 일본이 미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 역사적 인식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성이 안 찼는지 그는 이후에도 자국에만 치우친 편협한 역사 해석은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편협하고 모자른 애국론은 일본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라는 등 꾸준히 일본 비판 트윗을 쏟아내어 수많은 일본인들에게 이토록 일본에게 쌓인 불만이 많으면 일본에서 살지 말라는 공격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일본이 과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찬란했던 자국의 시절에 잠식당하고 아직까지 일본이 대단하다는 착각을 안고 살아간다면 일본은 어느샌가 모두에게 잊혀지기만 할 것이라는 지식인들의 목소리가 각계불문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소식 알려드리며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